돌잔치 자리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 알아보셔야죠. 그런데 내 무릎이 세장이 흔들리더니 초롱이가 또박또박 따라했다. 치매 프레임, 단톡 올려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고진감래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잔치장 조명이 눈부셨다. 사람들은 웃고 카메라는 번쩍이고 아이고 예뻐라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한가운데에서 나는 자꾸만 숨이 막혔다. 내 손에는 장식 리본이 아니라 아침부터 끓인 미역국 냄새와 설거지물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손주 돌잔치인데 축하가 아니라 정리하러 온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홀을 돌며 인사를 받았다. 친정 쪽 친척들이 둥글게 둘러서서 우리 딸 고생 많다.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하며 등을 두드렸다. 그 말들이 나를 향해 칼날처럼 꺾여 들어왔다. 나는 그 옆에서 어머니는 도와주러 오셨죠? 라는 말을 무표정하게 들었다. 도와주러 웃기지. 나는 도와주러 온 적이 없다. 나는 1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도운 게 아니라 그냥 살았다 해야 할 일이 살아있는 동안 끝나지 않는 일처럼 쌓여갔고 내 이름은 늘 어머니 대신 손 좀 빨리 이것도로 불렸다. 아들이 잠깐 옆으로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오늘만 좀 사람들 앞이잖아. 오늘만. 사람들 앞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 뒤에서 살았는데 오늘만 참으래. 참는 건 늘 내 몫이었다. 참으면 지나간다고 믿어온 세월이 오늘은 내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사이 며느리가 내게 다가왔다. 며느리는 그 특유의 착한 목소리를 장착하고 내 팔을 슬쩍 끼었다. 남들이 보기엔 다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팔에 닿는 손끝은 차가웠다. 어머니, 오늘은 표정 좀 밝게 하셔야 해요. 사진 다 남아요. 사진. 남는다 그래. 남겨야지. 오늘은 내가 남길 차례였다. 돌상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고 웃음은 적당히 얹혔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사랑받네요.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바라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는 어머하고 웃었고 누군가는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의 표정을 가장한 구경꾼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저 말은 걱정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에 치매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내 입을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 며느리는 한 번 더 눌렀다. 제가 요양원 상담도 잡아놨어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다 같이 좋잖아요. 다 같이 늘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누가 빠졌다. 그 누가는 늘 나였다. 편하다는 말 속엔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가방 끈을 꽉 쥐었다. 가방 안에는 돌반지 봉투 대신 내가 몇 달 동안 모아둔 종이가 들어 있었다. 입금 내역, 등기 열람본, 단톡 캡처, 그리고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하나, 내 무릎 위에는 작은 새 장이 있었다. 앵무새 초롱이 아이. 돌잔치에 웬 새 장이냐고? 원래는 손주가 좋아한다고. 며느리가 데려오라고 했다. 엄마, 애가 새 좋아하잖아. 장식으로도 예쁘고. 나는 또 그래 하고 들어줬다. 그런데 초롱이는 오늘 장식이 아니었다. 초롱이는 증인이었다. 내가 밤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듣던 말들, 내가 방문 밖에서 숨 죽이며 들었던 말들, 그걸 초롱이가 따라했다. 새는 거짓말을 못한다 들은 걸 그대로 내뱉을 뿐이다. 돌상 앞이 잠시 조용해졌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준비하며 마이크를 내렸다. 그 틈을 초롱이가 정확히 노렸다. 새 장 안에서 고개를 쏙 내밀더니 또박또박 말했다. 치매 프레임. 오늘 자리에서 끝내 정확했다.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사람들은 웃을 틈을 놓쳤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멈췄다. 며느리 얼굴이 눈앞에서 하얗게 질렸다. 그 하얀색은 한복의 흰 고름보다 더 빠르게 번졌다. 며느리가 웃으려다 말았다. 새가 말을 새가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냥이 너무 무서웠다. 따라한다는 건 누군가 그 말을 집에서 했다는 뜻이다. 그것도 아주 자주,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메뉴판 읽듯이 사람들의 시선이 며느리에서 나로 옮겨왔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인가? 아니면 며느리가 뭔가 숨기나? 눈빛이 엉키며 흘렀다. 아들은 초롱이를 바라보다가 나를 봤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라는 얼굴이었다. 아들은 늘 엄마가 좀 예민하다는 며느리 말을 믿었고 엄마는 원래 고집이 세다는 말로 넘어갔다. 그 아들이 지금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며느리가 말한 대로 오늘 자리에서 다만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며느리의 거짓말이 될 거였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돌반지 봉투처럼 얇은 종이들이 손끝에 닿았다. 내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다. 떨리는 건 분노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몸의 습관이었다. 마음은 이미 결정을 끝낸 뒤였다. 내가 입을 열기 전 며느리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오늘은 아이 돌잔치예요. 아이 늘 아이를 방패로 썼다. 아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 아이 행사인데 그 말이 나를 묶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돌잔치는 끝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끝나지 않는다. 아이가 자라서 또 같은 말을 듣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새 장 손잡이를 잡고 초롱이를 사람들 쪽으로 돌렸다. 초롱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 번 더 말했다. 요양원 보내면 끝. 재산은 우리 거. 이번엔 탄성이 터졌다. 누군가 어머나를 크게 했다. 누군가는 며느리, 친정 쪽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아들을 쳐다봤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다. 며느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1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말 못함이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눌러버렸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는 지난 1년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내 통장에서 생활비가 빠져나간 날들, 내 이름으로 된 집 등기가 바뀌었다는 알림을 받던 날, 단톡방에서 어머니는 좀 치매 같아요, 형님, 요양원 알아보래요라고 오간 메시지. 그리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들에게 했던 그 말 치매 프레임으로 가면 끝나 엄마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 나는 그걸 들었다. 문 뒤에서 설거지 행주를 쥔 손이 새하얘질 만큼 꽉 쥐고 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초롱이에게 그 말을 반복해서 들려줬다. 새는 반복하면 더 또렷해진다. 며느리의 말도 결국 증거가 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이건 제 통장에서 며느리 계좌로 매달 빠져나간 돈입니다. 숨이 들썩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제 집 등기 열람본입니다. 제 이름으로 돼 있던 게 어느 날부터 공동 명의가 됐더군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며느리 친정 이모가 얼굴을 찌푸렸고 며느리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듯 말 듯 했다. 아들이 내 종이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들이 종이를 읽는 동안 며느리는 내게 달려들지 못했다. 사람들 앞에서 착한 며느리, 가면이 깨졌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웃어야 했다. 웃지 않으면 오늘 초롱이가 뱉은 문장이 진짜가 된다. 그런데 웃으려니 입이 굳고 입을 열면 말이 무너질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 목록이 보였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이 얹혔다. 내 손가락 하나가 내 1년을 뒤집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며느리는 그제야 내 손목을 잡고 낮게 말했다. 어머니,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해요. 집에 가서 그 말이 나를 웃게 했다. 집에 가서 얘기하면 또 문이 닫히고 또 내 목소리는 치매로 처리된다. 오늘은 문이 열려 있다. 오늘은 마이크가 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롱이가 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 시선이 나를 찔렀지만 이상하게 겁나지 않았다. 겁은 혼자 있을 때 더 무섭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오히려 숨이 트였다. 나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초롱이가 기다렸다는 듯 따라했다. 끝내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웃음이 터질 뻔하다가 다시 삼켰다. 웃을 일이 아니니까. 그때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들었다. 다음 순서는 나는 사회자에게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나는 내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자신이 낯설었다. 며느리는 내 눈을 피했다. 아들은 종이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직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돌잔치장의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도와주러 온 어머니가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며느리가 씌우려 했던 그 프레임을 사람들 앞에서 깨부수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초롱이가 이미 해버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내 손끝이 아주 잠깐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틀면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는 돌아올 다리를 내 쪽에서 먼저 잘라놨다. 기억이 왔다 갔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제 내가 침묵하면 그 침묵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나는 눌렀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은 끝낸다. 처음에는 잡음이 조금 섞였다. 누군가 물을 따르는 소리,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나왔다. 너무 익숙한 그 톤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꿀처럼 부드럽고 집안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톤. 엄마, 그냥 치매로 가면 돼. 순간 돌잔치장 공기가 확 얼어붙었다. 엄마라는 말이 내 아들을 부르는 엄마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에게 하는 엄마였다. 그러니까 이건 부부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모녀의 작전회의였다. 사람들은 그걸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바로 그 다음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단단해졌다. 요양원만 보내면 끝. 그럼 법적으로도 우리가 관리하게 돼. 어머니가 뭘 말해도 다들 치매라고 생각하잖아. 홀 안에서 누가 엄어하고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가렸다. 누군가는 며느리 얼굴을 뚫어지게 봤고 누군가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손이 떨렸다. 그런데 떨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너무 오래 참아온 분노가 드디어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아들이 내 앞에서 종이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얼굴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말을 못했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건 아들에게도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아들은 숨을 참고 있었다. 그 숨이 얼마나 아픈 숨인지 나는 안다. 나는 평생 그런 숨으로 살았으니까. 녹음 속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 요즘도 통장 확인해? 아니지, 아들한테만 내가 관리해야 하고 말하면 돼. 입금 내역은 내가 다 정리해놨어. 생활비도 돌반지 정리도 어머니 명의 카드도. 내 귀가 멍해졌다. 사람들 앞에서 들으니까 더 잔인했다. 나는 그 생활비가 사실은 내 돈이라는 걸 안다. 내 국민연금, 내가 평생 모은 적금,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전셋돈. 며느리는 그걸 집안 살림으로 포장해 가져갔다. 나는 그동안 손주를 위해서라며 웃으며 내줬다. 결국 그 손주 돌잔치 자리에서 그 돈이 내 목을 죄는 밧줄로 돌아온 거다. 초롱이는 새장 안에서 고개를 갸웃하며 사람들 얼굴을 번갈아 봤다. 마치 이제 다 들었지?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새장을 보지도 못했다. 새장을 보면 자기 말이 또 튀어나올까봐 겁나는 얼굴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 겁이 드러나는 순간 착한 며느리 가면은 완전히 찢어진다. 녹음은 더 잔인해졌다. 돌잔치 때 딱 말하면 돼. 다들 있는 데서 어머니 기억이 좀 하면 끝이야. 그럼 어머니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못 믿어. 나는 그 문장을 들을 때 속이 꺼멓게 탔다. 그래서 나는 초롱이에게 그 말을 반복해서 들려줬다. 내가 혼자 증거를 들고 있으면 며느리는 내 손에서 뺏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초롱이 입에서 나오면 그 순간부터 그건 공기가 된다.
모두가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된다. 여기서 며느리 친정 쪽 테이블에서 어떤 여자가 벌떡 일어났다. 며느리 엄마로 보였다. 이게 무슨 하고 말하려다 멈췄다. 녹음 속 목소리가 자기 딸이라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 표정이 바로 바뀌었다. 부정하려는 얼굴에서 수습하려는 얼굴로. 그런 얼굴은 나도 많이 봤다. 남들 앞에서는 늘 수습이 먼저다. 며느리가 그제야 나에게 다가왔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거 녹음 불법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불법 사람들 앞 그 말도 참 익숙했다. 내가 억울하다고 입을 열 때마다 며느리는 늘 그 말하면 누가 어머니 편 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채면 좀이라고 눌렀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치매로 만들어 눌러버리려 했다. 그게 체면인가?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은 박순이야. 내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온 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이 집에서 나는 늘 어머니였고 손좀이었고 빨리였고 이것도였다. 내 이름을 되찾는 순간 내 목소리도 되찾아왔다.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보, 이거 내 목소리 맞아? 며느리는 즉시 울먹이는 표정으로 바꿨다. 기가 막히게 눈물이 차오르는 속도까지 연습한 사람처럼. 아니야, 오해예요. 엄마랑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말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 앞에서 오해는 힘이 없다. 오해는 조용한 방에서나 먹힌다. 이곳은 마이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더 꺼냈다. 며느리 계좌로 빠져나간 내 돈, 며느리가 생활비 정리라고 보낸 메시지, 그리고 내 집 등기 열람본. 사람들 앞에서 종이를 펼치자 종이 소리 하나에도 시선이 몰렸다. 이건 내 통장에서 며느리 계좌로 나간 돈이에요. 매달 날짜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내 집 등기예요. 내 이름으로만 있던 게 어느 날 공동 명의로 바뀌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웅성거림이 확 커졌다. 어머, 언제? 왜? 그게 가능해? 같은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그때 며느리의 친정, 이모인지 누군지 며느리 편을 들 듯 말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해주신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그 말에 내 속이 뒤집혔다. 가족이라는 말은 늘 약한 사람을 누르는 데 쓰인다. 나는 그 가족이라는 말 때문에 내 돈을 내줬고, 내 시간을 내줬고, 내 몸을 내줬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사람들 앞에서 치매 취급을 받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보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봤다. 아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들은 종이를 읽고 또 읽었다. 읽을수록 얼굴이 무너졌다. 믿고 싶지 않은데 믿을 수밖에 없는 얼굴. 그 얼굴을 보니 마음 한쪽이 아팠다. 그래도 이 아픔이 필요하다.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려면 내가 모른 척한 대가를 한 번은 제대로 느껴야 한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지금 애 돌잔치예요. 애 앞에서 이러시면 또 아이다. 늘 아이를 방패로 쓴다.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슬픈 웃음이 아니라 딱 한 번 깨달음이 오는 웃음의 앞에서 내가 천천히 말했다.
애 앞에서 나를 치매로 만든 건 누구니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만내하고 작게 말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 얼굴을 더 하얗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이제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이미 초롱이가 말을 했고 녹음이 흘렀고 종이가 펼쳐졌다. 그때 초롱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 숨이 멎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한다. 요양원 보내면 끝 짧고 선명했다. 누군가 이번엔 아예 세상이라고 소리 내버렸다. 며느리는 세 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세 장을 뒤집고 싶지만 그 순간 자기 죄가 더 커진다. 손끝이 공중에서 떨렸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내 휴대폰 화면을 아들에게 보여줬다. 녹음 파일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며느리가 내 통장 카드를 가져간 날과 겹쳤다.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준서가.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엄마가 참은 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참은 거야.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말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해다. 그 말은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편에 선 말이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진짜로 무너졌다. 연기 같은 눈물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을 믿지 않았다. 눈물은 진심일 수도 있고 회피일 수도 있다. 며느리는 지금 진심이 아니라 탈출을 찾는 눈물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오늘은 끝내자고 했지. 좋아, 끝내.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돈과 제 집과 제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누구도 내 입을 치매로 막지 못하게 할 겁니다. 돌잔치장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웃음은 사라졌고 대신 어떤 분명한 공기가 생겼다. 누군가는 내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며느리 친정 엄마는 이제 더는 말도 못했다. 지금 입을 열면 공범이 된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음 장면을 이미 그렸다. 이 자리에서 끝이 아니다. 진짜 참교육은 이제 시작이다. 돌잔치장은 시작일 뿐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더 큰 진실이 나온다. 며느리가 손 뗀 건 돈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 이름으로 된 무엇, 내 서명으로 된 무엇,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도장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불이 켜졌다면 이제는 끝까지 비춰야 한다. 초롱이는 세 장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홀을 나오는 순간부터 며느리는 제 팔을 다시 끼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착한 며느리처럼 팔짱을 끼더니 이제는 제가 옆에 서기만 해도 멀찍이 비켜섰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눈동자만 바쁘게 굴렀습니다. 이 판을 어떻게 접지 계산하는 눈이었죠. 행사장 끝방 신부 대기실처럼 꾸며놓은 작은 룸으로 우리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문을 닫자마자 제 쪽을 봤어요. 눈이 흔들리면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엄마, 그 캡처 뭐야? 설마.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먼저 봤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거 오해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새가 이상하게 따라한 거고, 초롱이가 그때 아주 얄밉게 한 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오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숨을 끊어 놓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탁 놓았습니다.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이 움찔할 만큼 두꺼운 종이였어요. 며느리 얼굴이 그 순간 굳었습니다. 그 종이의 맨 위에는 등기부 등본이 있었고 제 이름 옆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굴렸습니다. 이게 우리 집 등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보증금 빼서 마련해 준 그 집 말이다. 아들은 입술이 말라 붙는 소리를 냈어요. 근데 왜 소유자가?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지도 못하고 제 손끝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음에 어떤 칼을 꺼낼지 보는 사람처럼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참았거든요.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작년 9월 내가 나한테 엄마 명의로 해두면 세금 아낀다고 했지. 내가 믿었다. 내 아버지 없는 집에서 너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아들은 그제야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니, 어머님이 원하셔서, 어머님이 내가 정리해 둘게 하셔서. 그때 초롱이가 또박또박 따라했습니다. 치매 만들면 우리 거 멍청한 새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 많이 들은 새였어요. 아들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죠. 엄마 치매 만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그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 아니라 제가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풀어놓은 출력물이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그대로 글로 박혀 있었습니다. 진단만 끊어오면 돼. 어차피 엄마는 말이 헷갈리잖아. 가족들한테도. 원래 그랬다 하면 끝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의 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삼키는 소리를 낼 때 눈부터 바뀌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여기서 더 비열해졌습니다. 들켰으면 무너져야 하는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저한테 뭘 했는데요? 저 이 집 와서 애 낳고 일하고 어머님이 뒤에서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괴롭혔다고요. 제가 뭘 했나요? 미역국 끓이고 아기 보면서도 설거지하고 새벽에 애 울면 제가 먼저 일어나고 며느리가 친정 간다 하면 다녀와라 했고 그게 괴롭힘이었나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괴롭힘이 뭔데? 내가 내 통장 보자고 했니? 내 휴대폰 보자고 했니? 내가 한 건 하나야. 내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산 거.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찔리면 화를 내는 얼굴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며느리는 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기 전에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오빠, 나도 무서웠어.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속 계시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결국 본심은 그거였죠. 시어머니는 치워야 하는 짐이라는 것. 저는 테이블 위에 마지막 종이를 올려놨습니다. 단톡방 캡처였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나눈 메시지였어요. 돌잔치에서 치매 한번 박아두면 끝말 나오면 새 핑계 오빠는 내 편으로 만들고 아들의 눈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제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빼앗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사회자가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고 며느리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뒤에서 섞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아들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문을 열어버렸어요. 룸 앞 복도에는 양가 어른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소문보다 빠르게 몰리더군요.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제 손에 있던 출력물을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돌잔치인데 우리 집에서 큰 거짓말이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오빠,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속삭였지만 아들은 더 이상 속삭임의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서 내보내고 집을 빼앗으려 했던 말. 우리 집 앵무새가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복도에 있던 어른들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떠다니는 순간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무슨 말인가 하려다 입술만 달싹였어요. 딸을 감싸고 싶어도 치매 프레임이라는 말. 앞에서는 변명도 더러웠으니까요. 저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인생을 치매 한 단어로 묻어버리려고 했지. 그리고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도 봤지.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들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죄송하다가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난 요양원 갈 생각 없다. 대신 내가 만든 프레임은 내가 뒤집었어. 오늘 여기서 초롱이가 마치 판결문처럼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끝내 오늘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사람은 며느리였고 붙잡힌 사람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얼어붙은 사람들이 보였을 때 며느리는 끝까지 연기로 버티려 했습니다. 눈가를 만지고 입술을 떨고 목소리를 얇게 깔아 피해자처럼 보이려는 습관적인 표정이었죠. 어머님, 이게 왜 이렇게까지. 저는 진짜 어머님 걱정해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걱정이라는 단어는 며느리가 제일 즐겨 쓰는 칼이었거든요.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걱정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방식. 복도에는 이미 양가 어른들이 모여 있었고 친정 쪽 사람들은 며느리 뒤로 자연스럽게 벽을 세웠습니다. 그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는 1년 동안 충분히
겪었어요.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아유, 저희 딸이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돌잔치인데. 이게 무슨 망신이래. 말은 각자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말이 제 아들 입에서도 나오지 않길 저는 속으로만 빌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편도 며느리 편도 아닌 것처럼 중간에 서서 말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사람들 앞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1년 동안 사람들 뒤에서 살았듯이 아들은 평생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며 살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덮자고 하겠지. 오늘만 넘기자고. 그렇게 1년이 갔다. 아들이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그 입에서 엄마, 미안해가 나올지, 엄마 왜 그래가 나올지 그 순간은 아주 잔인하게 길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칼을 숨긴 말투로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은 알겠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머님도 손주 생각하셔야죠. 손주, 그 단어는 늘 저를 묶는 줄이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저는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웃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주 생각하니까 더 못 참겠어요. 손주가 크면 할머니를 치매로 몰아냈다는. 집에서 살게 할 겁니까? 친정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말이 가정의 평화를 깨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찌르는 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초롱이가 그때 또 한 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손주 방패복도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새가 말을 잘하는 걸 보고 놀라기보다 새가 너무 정확하게 사람의 본심을 따라 하는 것에 더 놀랍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제대로 흔들렸어요. 눈이 커지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달려들 듯 가까이 오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였죠. 저는 며느리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카드가 뭔지 한번 꺼내봐. 말을 끝내자마자 며느리는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 그런데 아들은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 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울음보다 제 손에 쥔 종이 뭉치를 더 오래 봤습니다. 아들은 증거라는 단어를 믿는 사람이었고 며느리는 분위기라는 단어로 사람을 잡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 서류 건드린 거 맞지? 그 한마디에 며느리 울음이 뚝 멈췄습니다. 아니야, 오빠, 왜 나를. 아들은 며느리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엄마를 치매로 몰려고 한 것도 맞지. 며느리는 입술을 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정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걸. 대신 다른 길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느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맞아, 나 그랬어. 근데 오빠, 나만 그런 거야? 오빠도 엄마 힘들다고 했잖아. 그 말이 나오자
아들의 얼굴이 한 번 더 흔들렸다. 며느리는 아들을 끌어내리려 했어요. 같이 진흙탕에 들어오면 둘 다 죄인이니까요. 아들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처음으로 제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늦은 다음에 나오는 말이라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지금 해. 오늘 여기서 아들은 고개를 들고 복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돌잔치 끝나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계속 계십니다. 요양원 이야기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 친정 쪽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뭐라는 거야? 우리 딸은? 애는? 하지만 아들은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 집에서 뭐야? 사람들이 동시에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질문은 억울함 같지만 사실은 권리 주장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치워야 내가 편하다는 말이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며느리야. 근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사람을 치매로 만들 권리는 없어. 그리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엄마를 뒤로 숨길 권리는 없어. 아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이 드디어 사람들 앞이 아니라 엄마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롱이가 조용히 마지막으로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정리해, 이제 복도에 있는 사람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돌잔치장 음악이 멀리서 들려오는데도 여기만은 장례식장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며느리는 처음으로 판이 끝났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도망칠 길이 사라진 사람의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이 치매가 아니라 박순이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돌잔치장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웃음은 이미 조금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은 바람처럼 먼저 퍼지거든요. 사진을 찍던 손이 멈추고 숟가락을 들던 손이 내려가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사람들, 대부분은 진짜 괜찮냐를 묻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냐를 묻는 거라는 걸 저는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며느리는 먼저 자리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얼굴은 웃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울던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울음이 무기였던 사람은 무기가 꺾이면 손부터 떨립니다. 며느리 친정 쪽 어른들은 기어코 며느리 옆을 둘러앉아 마치 방패처럼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방패가 불편했던지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제게 다시 한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하셨으면 오늘은 그냥 조용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가 누구를 위한 조용히인지 이제 저는 알아요. 말이 끝나자 친정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로 덮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아들은 제 뒤로 한
발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할게.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한다고? 이제 와서?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바뀌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와야 하니까요. 행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웃으며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은 억지로 박수를 쳤어요. 자, 우리 아기 돌잡이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시선이 돌상으로 쏠렸고 그 틈을 며느리는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착한 얼굴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도 여기 앉으세요. 아기 돌잡이인데 어머님이 빠지시면. 그 말이 참 교묘했습니다. 할머니 역할을 내세워 저를 다시 자리로 끌어들이려는 말.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는 순간 며느리 눈이 확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돈 봉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 손에서 나온 건 봉투가 아니라 서류였습니다. 입금 내역, 등기 열람본, 그리고 단톡 캡처. 저는 가장 위에 있는 한 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 제가 살면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멈추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돌잔치장에서는 축의금 얘기만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입금 내역을 꺼내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보지 않고 며느리 친정 쪽을 봤습니다. 그쪽이 더 중요했거든요. 저는 오늘 제 이름이 치매로 불리는 걸 여기서 끝내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돌잔치장에서는 울음도 싸움도 고함도 어느 정도는 소음으로 묻힙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단어는 소음으로 안 묻힙니다. 그 단어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혼자 걸어다니며 다 들춰내니까요. 아들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사회자는 표정이 굳어 마이크를 놓았고 아들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 엄오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가는 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금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한 일이 나쁜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 친정 쪽에서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사위가 지금 무슨 말을,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서 마지막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며느리 명의 계좌로 빼낸 흔적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한 번 더 변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정사가 아니라 돈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가정사에는 눈치를 보지만 돈에는 계산기를 켭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이 알아서 준 거잖아. 저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줬다고? 너는 내가 언제 웃으면서 줬는지
말해봐.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집 살림 도와주신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와준다고 했지. 근데 도와준다는 말로 사람을 묶어두는 것도 폭력이야. 그리고 저는 마지막을 꺼냈습니다. 단톡 캡처 속 한 줄 치매 프레임, 오늘 자리에서 끝내. 저는 그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딸을 믿던 얼굴이 딸을 확인하는 얼굴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표정 하나로 판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초롱이는 그때 조용히 제 어깨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거짓말 끝. 그 말에 누군가가 피식 웃었고 바로 그 다음 누군가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긴장 끝에 터져나온 숨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오해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걸. 저는 자리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망하게 하려고 이걸 꺼낸 게 아니야. 며느리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뭐야? 나를 살리려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나를 살리려고. 그 한마디에 제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내가 아니라 분위기를 살려왔거든요. 가족을 살린다고, 손주를 살린다고, 아들을 살린다고. 그런데 정작 제 이름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머니한테 요양원 얘기 꺼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통장과 서류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사과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서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건 복수고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다시는 내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치매로 바뀌지 않는 것. 그거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며느리는 제 앞에 섰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러면 우리 가정은 끝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진짜 가정을 원하면 사람을 쫓아내는 것부터 배우지 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내가 너무 늦었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늦었어. 근데 오늘은 시작이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초롱이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아줬습니다. 오늘 저는 참교육을 한 게 아니라 제 이름을 되찾은 거였으니까요.